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몸 어딘가가 며칠째 계속 가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니고 새로운 비누를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겠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강 상담 분야에서 일해온 김건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냥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4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들은 초기에 통증이나 명확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훨씬 일찍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원인 모를 지속적인 가려움증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려우면 크림 바르고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 가서 약 받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죠?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과 치료로도 낫지 않는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78살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몇 달 동안 팔꿈치 안쪽이 계속 가려워서 여러 가지 연고를 발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혈액암의 초기 신호였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2세 이정란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등 한가운데만 계속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까지 났는데 알고 보니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질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발견은 완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몸이 보내는 4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면역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특정 부위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가려움증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4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뒷목이나 어깨 윗부분이 며칠째 계속 가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베개가 안 맞나, 목이 뻐근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림프계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목과 어깨 부위일까요? 이곳에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위의 신경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69세 최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 뒤쪽만 계속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다가 상처까지 났는데 크림을 발라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하게 피곤하고 밤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림프절 이상이 발견되었고 조기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자꾸 가려우시다고요? 이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혈액 상태의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곳입니다. 혈액 관련 질환이 시작되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이런 민감한 부위의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팔꿈치 안쪽은 림프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74세 김동수 어르신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왼쪽 팔꿈치 안쪽만 계속 가려웠는데 긁으면 잠깐 나아졌다가 또 가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엔 팔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조기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목 주변이나 정강이 앞쪽이 특히 밤에 가려우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몸속 깊은 곳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말초 부위인 다리 쪽으로 그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낮 동안 쌓인 염증 물질들이 밤에 더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76살 박순희 어르신은 매일 밤 발목 주변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누우면 바로 가려워지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순환기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어 조기에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 한가운데 날개뼈 사이 부분이 계속 가려우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부위는 내부 장기들과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속 깊은 곳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기계나 호흡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등 부위의 신경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라 더욱 답답하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70세 이영희 어르신은 등 한가운데만 계속 가려워서 벽에 등을 비비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내부 검사에서 조기 단계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모두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손거울 하나, 그리고 작은 수첩이나 메모장을 준비해 주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증의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목과 어깨 부위부터 시작해서 손거울을 이용해 뒷목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가려운 부위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동전 크기인지, 손바닥 크기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팔을 들어 올려서 팔꿈치 안쪽과 손목 안쪽을 살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긁은 자국이나 붉은 기가 있는지가 아니라 가려운 느낌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양쪽을 비교해서 한쪽만 유독 가려운지 확인해 보세요. 등 부위는 가족분께 부탁해서 확인해 주시거나 벽에 등을 대고 움직여 보면서 어느 부분이 가려운지 파악해 주세요. 이제 메모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세요. 오늘 날짜, 가려운 부위, 가려운 시간대, 정도, 약함, 보통, 심함. 예를 들어 6월 5일 뒷목 오른쪽 저녁 9시경 보통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하루 이틀 가려운 것과 지속적으로 가려운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주의해야 할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간입니다. 보통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은 하루 이틀이면 나아지거나 크림을 바르면 완화됩니다.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성 가려움증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둘째, 위치입니다. 신호성 가려움증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오늘은 목, 내일은 팔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지 않아요. 셋째,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체크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깐 어젯밤에 가려워서 깬 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같은 부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이때는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체크 횟수를 늘려주세요. 기록할 때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주세요. 너무 가려워 죽겠다보다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가려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른 증상들도 함께 기록해 주세요. 평소보다 피곤하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첫째, 가려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상처가 나면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지고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대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거나 찬 수건을 대는 정도로만 하세요. 둘째,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하면서 1달 이상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그때가 바로 행동할 때예요. 셋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런 증상은 이런 병이다 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가려움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부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일반인보다 더 일찍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혈압약은 피부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이웃분께 부탁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등 부위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기록과 관찰을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서 정확한 관찰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샤워 후에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6잔 이상은 드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줄여서 밤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가려운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는 피부가 약간 건조해질 수는 있지만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려운 건 정상이 아니에요. 또 크림 발라도 안 나으니까 그냥 참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외용제로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증이야말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면 별것 아니라고 할 텐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요즘 의료진들은 이런 증상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같은 곳을 긁고 계시면 한번 물어봐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등 부위는 혼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분들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등에 뭔가 이상한 부분 없나요? 하고 확인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고 조기에 대처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까요? 이 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72세 강미경 어르신은 작년 가을부터 뒷목 왼쪽이 자꾸 가려우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목도리를 오래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도리를 벗어도 따뜻한 방에 있어도 계속 가려웠거든요.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저녁 체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만 가려움이 반복되는 걸 발견하셨죠. 2주일 정도 기록한 후에 병원에 가셨는데 초기 단계의 림프절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은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로 회복되었어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68세 윤성호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팔꿈치 안쪽이 한 달 가까이 가려우셨대요. 골프를 자주 치니까 팔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팔은 멀쩡하고 오른팔만 가려웠거든요. 어르신은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백혈구 수치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 완전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가려움증이 저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에요. 덕분에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되었거든요. 75살 김정순 어르신은 매일 밤 발목 주변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잠자리에 들면 꼭 발목이 가려워서 자다가 깨곤 했어요. 3주 동안 기록을 하신 후에 병원에 가셨는데 순환계 검사에서 초기 단계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습관 개선과 간단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낮에도 훨씬 활기차요.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고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조기 발견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치료 성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분들 모두 큰 비용이나 복잡한 검사 없이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이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셨어요. 강미경 어르신의 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당신 몸의 변화를 잘 아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무엇보다 어머니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게 보기 좋아요. 윤성호 어르신의 아들분도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가 저희에게 건강 조언을 해주실 정도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소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중요한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목과 어깨 사이 뒷목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림프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목과 팔꿈치 안쪽에 반복되는 가려움, 혈액 상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요. 셋째,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 순환계와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등 가운데 날개뼈 사이의 깊은 가려움, 내부 장기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도 잊지 마세요. 매일 저녁 10분씩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일주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려우면 반드시 기록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배운 4부위를 차례대로 살펴보시고 혹시 가려운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날짜와 함께 간단히 기록해 주세요. 6월 5일 이상 없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분들과도 오늘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치료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몇 달 후에는 자신의 몸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을 갖게 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미 초기 단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라는 한마디라도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라는 다짐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현명함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